자, 시작합니다.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자, 법 조문 전세권. 전세권자는 법이 전세금 지급하래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자,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전세돼요. 부동산을 전세권자는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합니다. 그럼 나중에 전세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러면 자기 후 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지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지 전세금,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담보물권적 성격. 자, 봐요. 갑이 을에게 전세 줍니다.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법이 전세금 주라고 했죠? 필수 요소. 전세금 3억 주고 을이 기간 2년으로 해서 갑 아파트에 전세 들어갑니다.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겠죠. 186조에 따라.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 갑은 설정자, 권자. 그러면 을이 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 법이 전세금 지급해라. 치료는 치료내라 라는 말이 법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되고, 전세금은 필수 요소. 자, 전세 대상, 전세권의 객체, 부동산이죠. 부동산. 토지도 전세 들어가고 건물도 전세 들어가요. 이게 지상지역권하고 차이. 지상지역은 단어 자체에 있죠. 땅지, 토지만 대상. 여기는 건물까지, 부동산. 똑같죠. 토지 건물 일부만, 일필토지 일부만, 건물 일부만 전세 들어갈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됩니다. 용익물권. 소유권은 못 들어와요. 소유권은 분필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된다. 외우시고. 자, 2년 살다가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러면 을은 선택을 하죠. 한 번 더 갈지, 이사 갈지. 자, 이사 갑니다. 전세권자가 기간이 말려면 전세권을 소멸하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사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인한테 전세금 주세요라는 채권이 이때 태어나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언제 태어나느냐?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할 때 태어나요. 기간 중에는 전세금 주세요 채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왜? 1년 살다가 전세금 주세요 하면 갑은 아직 1년 남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전세금 채권은 기간 만료해서 이사 갈 때 전세금 주세요. 문제는 이 전세금 채권의 저당권, 은행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을 법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를 제껴버리고 지전세금 3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 변제권 어디서 태어나느냐? 경매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지, 경매가 아닌 데에서 우선 변제란 말은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 경매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경매 매각대금에서 순서대로 배당받아 가는데 지가 1바면 3바면 자기 후바 다 제껴. 갑한테 1억 빌려준 놈이 있어. 먼저 상관없어. 얘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전세권은 물권, 우선 변제권. 먼저 빌려준 애도 제껴버리고 내 전세금 먼저 매각되면서 챙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의 의미예요. 자, 이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은행과 똑같은, 저당권자 똑같은 경매권을 법이 줘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줘요. 자, 이 경매권 때문에 현실의 전세권이 드물어요. 주인 입장 생각해요. 원래 전세금 어떻게 돌려줘요? 돌리죠. 또 세 나가서 받은 전세금으로 돌려주죠. 근데 만약 요즘 발생하죠. 값이 떨어지고 새 아파트에 사람이 가서 세입자는 나갈 때 돈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돼.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가 잘 돌아가면 주인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뉴스에 보죠. 주변에 새 아파트 전세금이,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이 싼 집이 많아요.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은 전에 3억으로 살다가 새 아파트인데 2억이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이사 간다고 하고 자기는 2억 전세 주고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새로 세입자 들어왔는데 이 새로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요. 왜? 그 사람도 새 아파트 갔거든. 2억에. 누가 들어와?
지금 현상이에요. 그러면 갑은 생돈 자기 3억 돌려줘야 돼. 얘가 이사 간다고 하면. 근데 전세금 받은 사람 주인이 갖고 있어요? 써요? 써. 왜? 계속 돌릴 거거든. 이제까지 그게 가능했으니까. 절대 전세금 주인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임대인도 있을 수 있어. 안 갖고 있습니다. 다 써버립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상 없었어. 왜? 계속 전세가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돌려주고 받은 돈으로 돌려주고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안 들어와. 그러면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갑은 3억을 써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세금 못 돌려주겠죠. 없으니까. 그러면 을은 바로 경매 날려버려요. 즉 주인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경매권이에요. 전세금 못 돌려주면 경매로 바로 법원에서 당신 아파트 경매 날라갑니다. 편지가 와요. 법원에서. 등기부편으로. 그러면 그 순간 경매를 날려버려. 자기 아파트. 그래서 현실에서 이놈 때문에 전세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경매권이에요. 경매권. 현실에서는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는데 주인이 등기를 협조를 안 해줘요. 등기는 같이 가야 돼요. 공동신청. 그래서 현실에서는 큰 세입자 빼놓고는 등기를 주인이 안 해줘요. 그러면 언제 전세권 등기를 받는 물건으로서 전세권 취득하느냐? 스타벅스, 은행. 걔들이 갑이에요. 건물주보다. 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건물이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스타벅스한테는 등기 박아줘요. 은행한테도 등기 박아줘요. 왜? 은행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건물에 오고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힘 있는 세입자한테만 건물주들이 전세권을 박아주고 대부분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 등기를 안 박아줘요. 현실에서 전세권이라는 물권자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전세계약 전세금 주고 살죠. 다 임대차, 채권이에요. 채권. 왜? 등기를 안 받거든. 그래서 현실은 힘 있는 세입자 빼놓고는 다 일반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에 전세 산 사람들, 그 물권 전세권자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어디 있어? 그 다음 채권이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면 쫓겨나요. 임차인은. 그걸 막아보자 해서 주택임대차가 나온 거예요. 전입신고하면 남은 기간은 살 수 있어요. 중간에 이사 안 가도. 그건 나중에 주택에서 배울 거예요. 주택임대차법 특별법에서. 그래서 물권은 힘이 세요. 물권은. 힘이 세서 지전세금 안 주면 바로 우선 변제금 주고 경매권. 그럼 경매 쳐서 자기 전세금 챙기는 거예요. 낙찰대금에서.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 사용한다는 면에서 용익물권. 그 다음 전세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적 성격. 전세권은 기본 성격은 세 살죠. 용익물권이 주된 성격. 담보물권은 2차적, 부차적. 그래서 용익물권 동네 전세권을 배치시킨 거예요. 지상지역 전세. 일단 세 사니까 사용하는 게 더 낫죠. 이건 부차적으로 전세권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세권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자 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 지급하고 법 조문 내용이죠. 부동산입니다.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경매 날려서 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 주죠.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 사용 용익물권적 성격. 그 다음 지전세금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담보물권적 성격. 그렇구나. 자, 전세권의 객체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 건물까지 전세돼요. 이게 지상지역하고 다른 점.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된다. 지상, 지역, 전세 다 된다. 단 지역권은 승역지만 여기지는 안 돼요. 일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전세권 목차 볼 거예요. 취득, 기간, 효력. 지상권 목차하고 전세 목차는 아주 비슷해요. 점유하면서 전세권자 살겠죠. 사용 전세권 처분의 자유. 왜? 물권이니까. 그 다음 의무. 전세권자가 보일러 고장나면 전세권자가 고칩니다.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 마지막으로 소멸.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청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전세권 소멸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에 나와요. 부속물, 부합물 반대말 이따 볼 거예요. 전세권은 기간이 아주 잘 나와요. 이거 법조문. 지상권 존속기간은 시험에 잘 안 나와. 30년, 15년, 5년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전세 존속기간은 시험에 엄청 나와요. 엄청. 거의 법조문 외우면 돼요. 법조문. 그냥 항상 효력이 중요하고 여기는 세 가지 다 중요해요. 특히 처분해자요. 여기가 전세권에서 제일 어려워요. 대원 판례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처분 쪽에. 이쪽이 난이도 상 문제가 나와요. 대본 판례 잡아야 돼요. 나중에. 오늘은 법 조문할 거예요. 자, 취득. 똑같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박으면 전세권 취득. 이런 간단한 거 시험 안 나와요. 이런 거. 법률규정. 그러면 아까 지상권은 법이 지상권을 준다겠죠. 그럼 법정 전세권도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법이 계약기간을 갱신시켜줘요. 그럼 갱신으로 전세권 취득하는 거죠. 새로 연장일 뿐이지만.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있지만 법정 전세권은 없어요. 없어요. 대신 법이 계약기간을 갱신시켜주는 법정 갱신제도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법정 갱신. 전세권에서도 중요하고 주택임대차 거기서 엄청 중요해요. 전세권에서 기본 배우고 주택임대차에서도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볼 거고. 자, 기간. 전세에서 기간은 되게 시험 잘 나요. 그중 일부만 제가 발췌해 놨어요. 양이 너무 많았어. 인문 때는. 그래서 제1항. 전세권의 전속기간. 제1항.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제한에 걸려. 왜요? 전세기간은 몇 년? 10년 못 넘어요. 그래서 전세 줄 때 15년 하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려요. 이 기간은 10년 넘었죠? 외워요. 단축. 그래서 결국 전세는 10년 이하로만 가는. 지상권하고 반대야. 지상권은 최소 30년 이상. 하지만 전세권은 10년 이하. 완전히 반대예요.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해주고 여기는 최장 제한을 둔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계약할 때. 세 줄 때 너 얼마 사세요. 아무 기간을 안 정한 경우에요. 자, 결국 자 내용을 정리해요. 기간을 정하고 갑과을이 계약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갑과을이 전세 계약하면서 따로 의리사할 수 있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할 수도 있죠. 항상 경우수는 두 개예요. 기간을 정할 때 1항이 작동돼.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10년 넘게 당신 20년 살아. 그러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려. 다 물권법은 강행규정이에요. 지켜야 돼요. 법은 10년 넘지 말하겠지만 에이 뭐 우리 20년에 안 먹혀요. 그래서 20년 하면 안 먹히니까 10년으로 단축시켜버려요. 물권법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외웁니다. 전세는 10년 최장 10년이라는 최장 제한이 있다. 지상권은 최단 보장해준다. 이렇게 같이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게 두 번째 조문이 훨씬 중요해요. 첫 번째보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전세권에 갑과을이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권에 대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즉 갑과을이 계약하면서 너 몇 년 살아? 기간을 안 정했어요. 자, 두 번째 기간 안 정했어. 계약할 때. 이때에는 자, 각 당사자는, 즉 설정자, 주인 갑이든 전세권자, 을이든 각 당사자 둘 다 외웁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소멸 청구가 아니라 소멸을 통고, 알릴 고예요. 알릴 고, 고지한다. 알려줍니다. 아까 의무위반하면 방패, 그 단어는 소멸 청구권이에요. 하지만 지금 소멸을 청구했어요? 통고했어요. 전세권 소멸을 알려줬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소멸 청구권은 바로 소멸. 하지만 소멸을 통고 알려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돼요. 그래서 소멸 청구권하고 소멸을 통고하는 건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얼마 후 전세권은 소멸한대요? 6달이 지나면 소멸해요. 자,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의 소멸통고제도예요. 그래서 제목 봐요. 법조문 제목 전세권의 소멸통고제도예요. 소멸청구하고 소멸통고하고 처음 헷갈리거든요. 구별하시오. 소멸청구는 의무 위반했다 쫓아낸 거 바로 소멸. 하지만 소멸을 통고는 알릴고 이걸 느낌을 가져야 돼. 알려준다는 얘기는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되는 효력을 줘요. 그러면 우리 법은 6달 지나면 소멸되는 효력을 줘요. 자, 생각해봐요. 기간을 안 정하고 전세 들어왔어. 그러면 갑을 생각해요. 왼쪽이 주인갑, 을이 아파트 전세 들어간 물권자 전세권에서 을이에요. 자, 갑을 보여요. 제가 굳이 갑을 안 적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요. 왼쪽이 주인, 오른쪽이 세입자 을.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계약할 때. 그러면 하염없이 살 수 있어. 대신 중간에 누군가 이사 가주세요, 주인이. 세입자가 주인한테 저 이사 갈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 사는 경우 둘 다 각 당사자야. 주인도 방 빼주세요. 세입자도 저 이사 갈게요. 두 사람 각 당사자 둘 다. 두 번째,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간 정하지 않고 살면 서로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주세요, 저 이사 갑니다.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소멸을 통고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어. 그런데 주인한테 전화가 왔네요. 내가 이사 들어간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기간 안 정했어. 연락 없으면 10년간 살 수 있다는 얘기요. 근데 내가 이사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인한테 전화 왔네? 기간 안 정한 거지 지금. 주인한테 전화 왔어. 세입자 을 미안해.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어. 방 좀 빼줘. 주인한테 연락 왔어. 소멸 통고한다는. 그러면 소멸됩니다. 나 이 방 빼줘야 돼. 전세권 소멸하면 사용 못하니까. 대신 바로 방 빼줄 수는 없잖아. 이유, 이사 갈지 말아봐야지. 주인이 방 빼라면 이사 갈지 말아볼 시간. 그래서 6개월. 통고제도는 준비하란 얘기요. 이사 나가시라고. 그 준비 기간이 6개월쯤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6달 후 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세에 살면 주인이 방 빼라고 하면 6달 안에만 방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 기간을 안 정하고 전세 들어왔는데 우리 주인한테 전화해요. 주인, 나 이사 갈 거예요. 전세금 주세요. 이사 갈 때는 전세금 받아가야지. 그러면 주인은 이미 3억을 다 써버렸는데 전세금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게 6개월. 6개월 동안 전세금 3억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전세금은 목돈이니까. 그래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세요. 서로 할 수 있다. 대신 세입자한테 하려면 주인은 전세금 3억을 빼줘야 되고 세입자는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되니까 바로 소멸시키면 안 돼. 서로서로. 그래서 공평하게 둘 다 한 6달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6달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요. 6달을 장난치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은 숫자는 장난 안 쳐요.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장난쳐. 한 놈은 못한다. 장난 한 번. 그 다음 언제든지를 장난쳐요. 그래서 민법은 숫자보다는 이 문장 내용을 장난을 쳐요. 장난을.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이걸 외워. 이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둘 다라는 거. 갑도 을도 각 당사자는 주인이든 세입자든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목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는 알릴고자예요. 그래서 알릴고가 나오면 바로 소멸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 전세는 6개월.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의 소멸 통고 제도예요. 그래서 이 법조는 아주 잘 나와요. 임대차도 똑같고요. 숫자만 살짝 다르지만 주택 임대차도 똑같은 제도가 있어요. 전세권을 이걸 외워두면 다른 데 다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전세가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죠. 그러면 보통 토지 전세보다는 건물 전세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에 그대로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민법 임대차, 특별법 주택 임대차에도 다 써먹으니까 비슷하게 가요. 거기도 숫자만 이제 거기서는 살짝 달라질 뿐이야. 기본 구조는 똑같아. 알릴고가 나와요. 기간 정하지 않은 전세는 이거예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고자에 힘을 줘야 돼. 통고할 수 있다. 알려준다는 얘기는 통고라는 얘기는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한다. 느낌 가지시고. 전세는 전세금이 워낙 큰 돈이라, 목돈이라 똑같이 둘 다 6달.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내용. 그래서 전세 존속 기간은 굉장히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간을 약정한 경우 일단 이것도 외워야 돼. 전세는 10년을 넘지 못해. 넘었다 10년으로 단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10년을 넘지 못하고 넘었다. 즉 15년 계약했다. 10년이요. 10년. 법이 깡패라겠죠.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지켜야 돼. 10년으로 단축. 그래서 최장 10년 제한에 있다. 이렇게 외워요. 전세는. 지상권하고 완전 반대.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여기가 별 3개, 여기가 별 3개. 여기서 외워두면 많은 데서 써먹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새 들어갔네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앞에 서로서로를 넣어요. 서로서로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주인은 방 빼주세요. 이사 가주세요. 서로서로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알려줬으니까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하는데 이사 갈지 바라보고 3억 마련하는데 한 6개월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에서 6달 정한 거예요. 6달 경과 후 소멸. 그대로 외워요. 그대로. 자, 법 조문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대본 판례는 풀어가고 조문은 외우고. 자,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목 봐요.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해요. 이게 지상권 처분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전세권이. 법조문. 전세권자는 을은 오른쪽 놈 을은 지 전세권을 타인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남은 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 채권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권 처분의 유형은 전세는 4가지. 양도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전전세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 4가지 유형을 법조문에 해놨어요.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있다.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하면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결국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목을 해요. 제목.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만 있었어. 아까. 제한은 못해요. 아까 처분하지 마. 금지 특약. 안 먹겠나겠어. 하지만 전세권은 법조문이 설정행위란 얘기는 계약이야.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처분하지 마.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금지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허용해 줘야만 물권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갑을 전세, 갑은 주인, 설정자, 오른쪽 노을은 전세권자. 전세금 반드시 줘야 돼요. 내가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을이 갑 아파트에 새 산지 1년쯤 지났어. 근데 사정상 을이 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을은 미국 가야 되겠죠? 회사 안 잘리려면 가야 돼. 문제는 을은 혼자 미국 1년 가고 싶은데 아니야, 한 2년 발령 나요. 부인이 따라간대. 좀 왜 쫓아오는지 몰라. 그러면 나만 혼자 가서 골프 치고 재밌게 미국 생활하고 올라가는데 부인이 쫓아온대. 그럼 어떡해? 비워야지. 그럼 우리는 보통 집주인한테 저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 물권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을은 지전세권을 팔아버려요. 이게 처분이에요. 물권은 힘이 세요. 전세권, 지상권, 모든 권리 다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이 전세권을 팔아 제낍니다. 팔 때는 전세금 채권 3하고 같이 팔아요. 함께.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어찌됐든 전세금 채권하고 지전세권 모든 권은 다 매매 대상이 돼요. 이게 처분한다고 그래. 그럼 병한테 전세금 3억 사면 3억
받고 파는 거요. 채권도 팔고 주인하고 종놈 항상 같이 팔아요. 전세권도 팔고. 이게 처분이죠. 처분 형태. 팔아 제끼는 거 양도. 전세권 담보로 담보대출이 낄 수 있어. 담보 제공. 지상권하고 똑같죠. 대신 지상권에 없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 전전세. 전전세가 뭐냐? 을이 지전세권을 3억 받고 채권하고 함께 팔고 미국 간 게 아니라 남은 존속기간, 남은 기간 1년 내에서 다른 사람, 병한테 세 주는 거예요. 세 주는 방법이 두 개. 물권으로서 전세권으로 세 주는 방법. 이게 전전세. 구를 전자. 한번 굴려. 전세권을. 전전세. 그 다음 채권으로서 임대하는 방법. 그래서 전전세 임대는 남은 기간만 가능해요. 당연하지. 남은 기간 이상 너 살아 하면 안 되지. 지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우리 민법이 정한 전세권 처분의 네 가지 형태예요.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익숙해지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객관식이야. 주관식 아니죠?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 팔아제낄 수 있지, 처분이니까. 지상권, 전세권에 담보대출, 저당권 막을 수 있어.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 돼요. 이건 외워야 돼. 지역권에는 저당권이 안 되거든. 그래서 지상 전세권이니까 저당권 돼. 그럼 물권으로서 병한테 남은 기간 너 살아. 전전세 줄 수도 있고 채권으로서 임대차 할 수도 있어요. 자, 항상 물권이 넘어가려면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 병은 새로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 지상권이나 전세권 똑같아. 왜? 양도가 매매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등기 넘겨줄 때 양도가 일어났다고 해요. 매매 계약만으로는 물건은 안 넘어가. 소유권이든 모든 물건은. 계약 플러스 등기. 이게 186조예요. 그래서 186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세트. 자, 병이 3억 주고 을로부터 을의 전세권을 채권과 함께 삽니다. 등기 박으면 새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전세는 뭐냐? 팔아 제낀 게 아니라 을한테 전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박는 거고 이놈도 마찬가지 전전세권이라는 설정 등기를 박는 거예요. 똑같아요. 굴 전자야. 굴자. 세입자가 한 번 더 굴려. 그래서 전전세 전대차 그 말이 막 굴 전자예요. 병이 전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병 지 앞으로 을하고 전전세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박아야 돼. 등기 내용이 달라요. 산 놈은 을의 전세권이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는 거고 전전세를 취득하려면 전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설정 등기를 박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시험 안 나와요, 여기는. 자, 아무튼 전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 플러스 전전세권 설정 등기를 병이 박아야 전전세권이라는 얘는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물권. 하지만 임대는 병은 임차인 채권이죠. 전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은 지위가 완전히 달라요. 물권자가 훨씬 힘세. 얘는 경매권이 있지만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우리 민법이 정한 처분의 형태예요. 자, 중요한 거. 아파트를 을한테 전세 줬는데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아파트 1년 한 달 후 와봤어. 근데 아파트 문을 연 순간 병이 살고 있네? 그럼 주인은 당신 누구요? 하겠죠. 그럼 병은 그래. 저 을한테 3억 주고 전세금 채권하고 전세권하고 사서 들어온 새 전세권자예요. 가만히 얘기하네? 그러면 주인은 뭐야? 당신들 뭐야? 왜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고팔고 한 거야? 노발대발합니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병한테 노발대발해. 특히 왜 노발대발했느냐? 현관문을 연 순간 강아지가 10마리, 애기들이 10마리, 애기들 10명. 다둥이 아빠야. 애들이 막 바글바글 돼. 온 벽에 낙서가 다 돼 있고, 개들이 오줌 싸놓고, 할아버지는 완전 화난 거지. 왜 너 허락 없이 너희들끼리 사고 팔았냐고. 왜 집주인이 너 허락 안 받았냐고. 당신 뭐야? 너 나가. 내 허락 없었으니까. 갑이 병을 쫓아내려고 해. 왜 너희들끼리 사고 팔고 하냐고. 내가 주인 허락도 없이. 주인은 당연히 화를 내요. 다둥이 아빠니까.
다 걔 아빠니까. 자, 주인 입장에서 아주 기분 나빠. 하지만 못 막아요. 원칙. 처분은 자유니까. 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주인 동의 필요 없어. 이게 설정자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인한테 전화해도 돼. 이게 물권의 강한 양도성이에요. 물권은 힘이 세. 강한 양도성.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인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팔아제 끼고 담보대출 일으킬 수 있고 전전세, 임대 다 일으킬 수 있어요. 대신 우리 법은 생각을 해요. 법 만들 때 항상 생각해서 만들어.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없죠? 가끔 생각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전세는 지상권하고 다르게 주택 전세가 많아. 왜? 옛날에는 요즘 월세가 많지만 예전엔 다 전세였어요. 즉 전세는 그것도 토지보다는 주택 전세가 많아. 주택 전세.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고르는 세입자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애 많은 사람 싫어하는 주인이 있고요. 개 많이 키우면 또 싫어해요. 왜? 집을 망가뜨려. 따라서 이 주인의 마음을 국회가 헤아렸어. 민법을 만들 때. 그래서 지상권과 다르게 전세 줄 때는 세입자를 고르세요. 그거 보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할 때 특약을 걸어버려. 당신 중간에 파라지에 끼고 남한테 전전세도 이딴 거 하지 마. 나는 당신이 애도 없고 강아지도 안 키워서 내가 세입자로 계약한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을 반영해 줘요. 그래서 예를 둬. 설정 계약할 때 처분하지 마. 파라지에 끼지도 말고 전전세 남한테 세 주지도 마. 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왜? 주택전세를 예상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왜? 국회의원이 임대인이라 지가 지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법에 반영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나는 애 많은 사람 싫은데, 그러니까 법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과 다르게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시켜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할 때 처분하지 마! 금지 특약을 걸었다면 이거 먹힌다.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이게 지상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동네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면 달라진 점이 여기에요.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세권 처분하지 마세요. 특약 먹힙니다. 왜? 법이 허용해 줬잖아. 금지할 수 있다고. 이걸 외우는 거예요. 뭘 외우느냐? 제목을 외워. 제목을.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한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만 있다. 제한 못해. 절대적 처분의 자유. 절대적 보장. 처분 금지치다 지상권 안 먹혀. 하지만 전세권은 법이 허용해 줬죠. 그래서 법 조문을 봐야 된다고. 법 조문을 안 보고 민법 공부를 하지 마세요. 모든 법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그러지만 공법이나 중개사법, 공시세법 있죠. 사실은 그것도 법 전문법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돼요. 근데 모든 2차 교수님들 그렇게 강의 안 해. 그냥 내용으로 강의해요. 그냥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으면 법 조문으로 강의해요. 2차도. 만약 제가 한다면. 근데 저는 민법만 하니까 왜? 법 조문을 보고 내용을 보는 거하고 법 조문을 안 보고 내용에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달라. 그래서 법 조문을 보고 내용을 보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법 과목, 2차 과목도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 2차 교수님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요. 다 잘 하시니까. 대신 제 마음 같으면 법은 법 조문을 일단 한번 읽어보고 내용 공부하는 게 그래도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못 하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법 조문 박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2차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교수 믿고 따라가요. 다 잘하셔. 그래서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전세권은 자유보다는 이게 더 잘 나온다는 얘기지. 금지할 수 있다. 처분 금지 특약 먹힌다는 거. 자, 다 했어요. 내용 정리해요. 처분의 자유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전세권자는 주인,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어른, 지전세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형태, 팔아제 낀다, 양도. 은행에 담보 제공합니다. 저당권 설정. 그럼 남은 기간 내에서 전전세 주고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게 이기죠.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 제목 앞에 이제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한. 제목에 동그라미 빵빵 쳐요. 그래서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제목을. 자, 따라서 전세권 처분 금지시키는 특약 유효. 여기는 먹혀. 지상권하고 다르죠. 전세권의 담보제공 이게 저당권 설정.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저당권 가능해요. 외워야 돼요. 저런 거. 자, 이제 수선 의무. 자, 봅니다. 수선 의무.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 현상유지 통상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즉, 우리 전세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인 우리 보일러 고쳐야 돼요. 주인한테 전화해서 주인 가 보일러 고장났어. 보일러 고쳐주세요. 안 돼. 전세권자가 지가 고쳐야 돼. 지 돈으로. 지 돈으로가 더 중요해. 오늘 1월 달에 하겠지만.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 이후 전세권자는 물권자 힘이 세죠. 힘이 세다는 얘기는 직접 지배성에서 나와요. 직접 지배한 만큼 고장나면 네가 직접 고쳐요. 힘이 센 만큼 책임이 강화돼요. 그래서 전세권자 네가 고쳐야. 이에 반해서 듣기만 해요. 임차에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임차인은 채권이야. 채권자는 무조건 고쳐주세요 하면 돼요. 즉 임대차에서 수선 의무는 주인이 부담해요. 왜? 힘이 약하니까. 왜 내가 직접 고쳐야 돼? 임차인은 주인한테 고쳐주세요. 채권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주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만 전세권은 지금 물권이죠. 물권자는 네가 직접 지배해서 힘이 센 만큼 고장나면 네가 직접 고쳐. 그래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 이렇게 외워요. 네 돈으로. 이게 훨씬 중요해. 네 돈으로 고쳐. 즉 전세권자가 보일러 고친 비용 100만 원을 주인한테 달라지 말라는 얘기요.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 네 돈으로 고치라는 얘기니까. 이건 1월에 할게요. 기본. 이걸 장난쳐요. 이 전세권자가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인데 이 자리에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장난쳐. X 지문인데 설정자가 수선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힘이 센 만큼 네가 고장나면 네가 직접 고쳐. 이렇게 훈련했어요.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합니다. 자, 전세권 소멸.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했죠. 자, 봐요. 법조문. 이거 그대로 3번 나왔어요. 설정자가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요. 자, 지체란 말이 무슨 말? 이행지체예요. 채무를 이행해줘야 되는데 그 이행을 못할 때 이행을 지체한다고 그래. 지체 상태. 우리 많이 쓰죠. 늦단 얘기야. 전세금 반환 안 해줘. 그럼 전세권자는 이 지가 살고 있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간단해요.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은행 저당권자하고 똑같아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년 기간으로 우리 세 삽니다. 2년 기간이 말려면 전세권을 소멸해요. 모든 영역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30년 지났다. 기간 만료. 전세 2년 기간 만료했다. 무조건 지상전세권 소멸해요. 기간 만료하면 소멸. 사람이 죽으면 똑같아. 기간이 만료하든 죽든 권리 능력이 없어지죠.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돼 있어. 대신 을은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사용 수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을은 지 전세금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기간이 말려면 효과가 2개가 발생해. 먼저 지 전세권은 소멸해. 대신 하나가 태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가가 태어나요.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채권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을은 지 전세금 3억 바꿔 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준다는 얘기지. 그럴 때 무서운 힘이죠. 이 전세금 채권 저당권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을 아까 법이 줬죠. 첫 번째 법조문에.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 있는 저당권자 은행이나 이 전세권을 위해서 법이 경매권권이 주는 거예요. 경매권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못 받으면 바로 경매 쳐버려요. 주택임차인은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줬지만 특별법에서
경매권만큼은 안 줬어요. 왜? 경매권이 주인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거든. 이것만큼은 국회에서도 절대 안 줬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모든 면에서 대학 요건만 갖추면 전세권하고 똑같아. 대신 전세권자에게 준 경매권만큼은 주택임차인에게 안 줬어요. 왜? 마지막 보류야, 임대인에. 만약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 주택임차인한테 다른 권리는 다 줬어. 전세권과 똑같이. 대항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다 줬어요. 하지만 경매권만큼 안 줬어. 이유. 우리나라 국민은 절반이 임대인이잖아요. 경매권까지 주면 국회가 폭파당해. 너무 심하지 않냐? 절반은 임대인인데. 그래서 경매권만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들고 일어날까봐 임대인들이. 왜? 그만큼 경매권이 무서운 거예요. 왜? 전세금 못 주면 바로 경매로 날아가 버린다니까? 무서운 권리예요. 그래서 이 경매권 때문에 물권법 전세권이 없다니까? 물권 전세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세권이 없어. 스타벅스 외에는 안 줘. 건물주들, 일반 아파트 소유자들이. 왜? 전세금 하루 못 줘도 경매 날라간다고 통보한다니까, 법원에서. 하지만 주택임차인한테 이것만큼 안 줬죠. 마지막 보루야, 임대인에. 얘도 임대인이잖아. 전세 주인도. 세입자, 반대말, 주인.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는 경매권을 줬어요. 이 점은 그대로 단순하게 나와요. 자, 중요한 게 이거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법조문 보기 전에 내용 봐요. 갑이 지 아파트를 을에게 전세 줍니다. 자, 을이 새 들어갔죠. 기간 2년으로. 여름에 들어갔는데 무지 더워. 요즘 우리 여름 덥죠. 자, 아파트 안방에 에어컨이 없어. 벽걸이 에어컨이. 거실에만 스탠드 자기 거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가 설치를 해야겠지.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받고 싶은데 그냥 막 박아요? 주인한테 전화할까? 주인한테 전화해야지. 그게 기본 상식이지. 왜? 벽을 뚫어야 되니까. 창문 뚫고 구멍 뚫어야 되잖아. 따라서 을은 주인한테 전화를 하죠. 물권으로의 전세권자든 채권 임차인든 전화합니다. 자, 주인, 저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좀 설치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주인을 생각해봐. 세입자가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좀 설치하고 싶대. 구멍을 살짝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할까요? 아니면 안 돼요 할까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미안해요. 애초에 좀 해놨어야 되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하는 집주인이 90%는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전자매장에서 에어컨 기사 불러가지고 박았습니다. 자, 그 후, 이 벽걸이 에어컨이 뭐냐? 전세권자가 지 권리에 근거해서 붙인 물건, 부속물이야.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되지 않아요. 갑이 못 먹어.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되지 않아요. 반대말. 그래서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자가 권원에 의해 심으면 부속물,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에어컨은 누 거, 갑 거, 을 거? 을 거지, 을 거. 자, 을 거예요. 부속물이에요. 앞으로 부속물 하면 벽걸이 에어컨 생각하세요. 자, 부속물은 독립물이에요. 즉, 이 건물, 부동산,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 따라서 심은 놈 거. 전세권자, 을 소유. 당연하지, 내 거지. 내 돈으로 사서 설치했으니까. 문제는 전세기간 2년이 만료했어. 그러면 을은 기간이 만료하면 무조건 전세권은 소멸해요. 그래서 더 살고 싶으면 계약기간을 갱신하라는 얘기요. 그렇지 않는 한 소멸한다는 얘기요. 자, 전세권을 소멸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생각 없이 이사 갑니다. 자, 을이 이사 갈 때 당연히 지 거니까 에어컨 가지고 가야겠지. 깨끗이 들어온 상 공실로 만들어 놓고 깨끗이 청소까지 해주고 이사 가야 돼요. 들어온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자, 그런데 을이 갑한테 전화해. 이사 가면서. 갑, 주인! 전에 내가 에어컨 설치한다고 했죠? 그거 당신 사. 요즘 전에 100만원 설치했는데 요즘 한 30만원 한대요. 30만원 사세요. 내 에어컨 사주세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행사합니다. 그러면 집주인 갑은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쥐가 설정 벽걸이 그걸 주인한테 사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라면 산다 안 산다?
아, 내가 주인이라면 산다, 안 산다? 뭘 사? 필요도 없는데 내가 여기 들어올 것도 아니고. 야, 갖고 가! 내가 왜 사? 필요도 없는 거 또 써줄 건데. 갖고 가! 공짜로 준다 하면 놓고 가라고 하지만 살아가면 안 사지. 30만 원 아까운데. 따라서 갑은 안 사! 하겠죠. 그게 상식이지. 필요도 없는 에어컨 왜 사? 내가 여기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따라서 갑은 안 사 합니다. 갖고 가라고. 하지만 거절을 못해. 이유. 부속물 매수청구는 형성권이요. 아까 지상물 매수청구 똑같아 구조가. 말은 청구권이지만 거절할 수 없는 권리. 사세요 한순간 매매가 성립. 무서운 권리예요. 무서운 권리야. 그래서 지상권자 지상물 매수청구권,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다 형성권. 바로 매매 성립. 따라서 에어컨 사세요 하면 30만 원 그 시가상당 매매가 성립. 사야 돼요.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대신 전제가 있어. 사세요 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전세권자가 에어컨 설치할 때 주인 동의 얻어 설치해야 돼. 또는 애초에 들어갈 때 주인 거였는데 들어갈 때 돈 주고 산 거.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외웁니다.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속물 사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시험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자, 이게 우리 법 전문이에요. 자, 봐요. 이 조문을 읽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하면 모든 사용물권, 용익물권, 지상전세 다 소멸합니다. 전세권자는 이사 갈 때는 당연히 목적물 전세 아파트를 온상에 회복해야겠죠. 깨끗이 치우란 얘기요. 그 다음에 이 전세 목적물 아파트에 지가 부속시킨 에어컨은 수거해서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자, 전항의 경우 이건 1월달에 할 거고 그 부속 물건은 우리 전세권자가 설치한 에어컨이 설정자 주인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주인 설정자에 대하여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 봐요. 전세권자의 주인 설정자에 대한 에어컨 사세요 청구권.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깔려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때만 살아가요. 따라서 자 만약에 우리 그때 처음에 에어컨 설자한테 주인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설치했어.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가 무단으로 막 설치했죠. 그러면 매수 청구 못해.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전화를 해서 주인 저 에어컨 설치해도 될까요? 처음 전화할 때 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했죠. 그러면 설정자 동의 얻어서 부속했죠. 그러면 나중에 당해. 30만 에어컨 사야 돼. 하지만 전화 왔을 때 주인이 안 돼요 해버리면 안 당해. 무슨 얘기냐? 마음씨 좋은 주인은 당하고 매몰찬 주인은 안 당해. 그런 결과가 벌어졌어. 그러면 이 법을 안 주인은 절대 동의 안 해줘요. 왜? 보통은 가져가겠지만 이상한 세입자 많아. 세입자 잘못 만나면 되게 고생해요. 알죠? 월세도 안 내고 개판으로 집 쓰고. 그래서 이상한 세입자 만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힘들이. 결국 이 법을 알면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해버려야 돼. 왜? 이상한 세입자는 나중에 30만 원에 사세요. 그런 매수청구권 행사해버렸어요. 왜? 건물 임대차에도 이 조문을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임차인도 건물 임차인, 주택, 아파트 임차인도 매수청구권 똑같이 인정돼. 똑같이 인정되니까 이 법을 알면 죄송해요. 안 돼요. 그냥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런 개 같은 경우를 안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또 세입자는 부속 매수 이런 걸 몰라.
민법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 그러니까 그냥 좀 어떨까요 하면 그냥 해줘.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에어컨 같은 돈 30만 원이면 뭐 해도 되는데 이 부속물이 막말로 몇백만 할 수도 있어요. 종류에 따라. 그러면 개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설치하겠다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해버리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오직 방법. 왜? 동료도 부속시켰을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걸 외워요. 이건 나와.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이 부속물은 반드시 동료도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됐어요. 끝났어. 자, 내용 확인하고. 자, 부속물 매수청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자는 이 전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고 지가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당연하지. 거둬 가야지. 에어컨 거둬 가라는 얘기요. 예스. 자, 이때 전세권자가 설정자 주인 동의어도 에어컨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에어컨이라면 전세권자 주인 설정자에게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별 3개예요. 밑에까지. 그래서 동의어도 부속 매수 여기가 별 3개야. 이거 세 번째 중요하죠. 형성권 똑같아. 바로 사세요 한 순간 에어컨 매매계약 성립.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둘 다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외워요. 바로 매매 성립. 형성권은 바로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바로. 상대방 거절할 권리도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어. 바로 매매계약 성립. 얘가 별 3개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에서 각 한 문제씩 2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에서 나오고 임대차에서 엄청 잘 나와. 임대차에서. 자, 10분간 쉬고 담배 물건 갑니다.